초록이 어느새 물들고 물들다 못해 이제는 떠나려나 봅니다. 가을을 만나러 설익은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시간. 그럼에도 초록빛으로 겨울을 맞는 것들이 있답니다. 제 홀로 여름인 양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추위를 이겨내고 통통하게 또 단단하게 자란 무입니다. 제 홀로 한여름입니다. 아마 오늘도 한 번쯤은 이 단단한 녀석을 어디선가 만나셨을 겁니다. 아, 좋다. 이곳저곳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죠. 오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무밥상을 차려봅니다. 경북 군위입니다. 이련 스님이 상공유사를 지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지요. 수행하시다가 달큰한 무 한 입 베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물만큼, 겨울 내내 물만큼 한 바구니씩 하면. 무가 얼마나 모양이 이쁜지 나는 무농사 해가지고 요번에 무가 제일 모양이 이쁘네. 네, 매년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매년 제일 이쁘다. 네, 무가 가장 달다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654.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곳. 독야 청청 속세와 끊어진 듯 이어진 산꼭대기 마을이네요. 무처럼 야무지고 배추처럼 옹골진 것들만 이곳 찬바람을 버텨낸다죠. 강원도에서 고냉지라고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 지역이 고냉지였습니다. 한 40여 년 전부터 고냉지 무, 고냉지 채소를 했거든요. 봄무부터 겨울무까지 사계절 가리지 않고 철마다 그 매력을 발산한다는 무. 그 중에서도 이맘때 무는 동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삼에 버금간다는 것이죠. 무청이 안 다치게끔 무청을 손으로 앞으로 이렇게 감싸고. 앞으로 감싸고 네. 쏙 하면은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정이 다리보다 더 무가 이쁘나? 와, 그 옛날에 종아리 이쁘면 무 그거 무보다 더 이쁘다 하나? 아, 그래요? 그래. 아, 무다리? 무다리? 아, 네. 말이 이쁘다는 아, 뜻이다. 옛날 어른들 말씀을. 아, 그래요? 우리 정이 무다리. 네, 맞아요. 저 무다리예요. 튼실한 만큼 그 속도 깊고 오묘하다지요. 일교차가 많이 나니까 무가 달고 무는 오미가 나거든요. 맵고 달고 쓰고 시원하고 뭐 이런 맛이 나는데 그런 맛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이 높은 지대 고지대의 장점입니다. 쭉쭉 빵빵. 우리 사람으로 보면 1m 80짜리 무다 이거는. 아들 며느리만큼이나 무를 예뻐한다는 혜숙 씨. 무농사 지은 지도 벌써 20년이랍니다. 근데 요거는 봐라. 또 요렇게 귀엽지? 흙 속에 돌이 있어가지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지가 여기 받친 거야. 요런 것도 또 맛있어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흙이 막 들어가도 괜찮아. 새하얀 속과 달리 처한 환경 따라 모양새도 제각각이라죠. 그러네. 드세요. 조금 더 따지고. 되지? 아, 그래요? 응.
가지이 부드럽고 아삭아삭 맛있다. 맞아. 나한테 가지 마. 무의 매력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달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크고요. 또 국으로 해 먹으면은 진짜 좀 이렇게 진한 맛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겨울에 저녁 먹고 밤은 길잖아. 그러면 추출하잖아. 그때 뭐 먹을 간식거리가 따로 있나? 이 무 하나 자루 가가지고 무 하나 꺼내가지고 또 쑥쑥쑥쑥 잘라가지고 니 한 입 내 한 입 이래 먹어. 과일이 귀하던 시절에는 무가 사과도 대주었죠. 원래 간다. 이러면 쉽게. 네, 우리네 밥상에서 무는 주연을 더없이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막 소금을 뿌려가지고 무를 절이잖아. 그 아침에는 무가 많이는 안 쓰여도 꼭 필요한 재료가 또 식재료가 무입니다. 예. 맞아, 신스틸러. 여름 무는 이래 껍질을 깎고 그래 먹는데 가을 무는 이래 살살 씻으면 흙만 빠져나가니까 이 껍질 그대로 다 먹어도 됩니다. 무 한 개만 있어도 국이며 반찬, 김치까지 무엇이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지요. 한국 음식에 왜 된장이 없으면 안 될까? 뭐 김치가 없어서는 안 될까? 그런 것처럼 뭐 어묵탕에는 당연히 항상 무가 들어가야 되고 칼치조림에 들어가야 되고 된장에도 항상 들어가야 된다. 시원한 맛을 그냥 육수 내는 데는 진짜 무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을에는 무 소고기국이잖아. 누가 이런 무를 가리켜 감히 깍두기 같은 존재라고 했을까요? 얄파가 고기 좀 맛있는 거지. 전 국민이 즐겨 먹는 소고기 묵국. 그래. 그러나 이곳 경상도는 조금 다르다는군요. 매콤해요. 경상도 소고기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빠져서는 안 되는 안 되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경상도에서 소고기국 하면은 맑은 거는 제사 때 탕국으로 고를 때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맑게 끓이거든요. 그래 이제 무를 넣고 맑은 소고기 묵국만 드시던 분들에겐 익숙하면서도 낯선 빨간 소고기 묵국. 마치 육개장 같기도 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맑은 소고기 묵국을 먹는다고 하길래 좀 놀랐어요. 오히려 아 이런 게 또 지역의 특색이 있구나. 칼칼하면서도 수도분한 맛이 있어 자꾸만 생각난다죠. 경상도 사람이 좀 그거 뭐고 성품이 강한가? 밋밋한 거를 좀 싫어해요. 화끈한 거, 맵고 뭐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은 역시 무에서 나옵니다. 초겨울의 문턱이 되면 혜숙 씨가 가족을 위해 꼭 만들어두는 음식이 있다는군요. 네, 바로 무조청입니다. 요 무를 넣고 밥을 해가지고 그 밥에다가 다시 무 생전 무를 이제 솥에 가득하게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엿기름을 넣어가지고 삭히면은 그걸 이제 걸려가지고 계속 따르면은 조청이 나옵니다. 밥알이 둥둥 떠오르도록 이틀 정도 푹 삭혀주는데요. 네, 다시 짜서 원액만 모아줍니다. 노동이고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을 미학이라 하나. 조청이 나오려고 하면은 적자고 그 전물 앙금 가라앉히고 이래 하면 한 5일에서 한 7일. 다리는 데만 또 50시간 이상을 매달려야 한다는군요.
어머니의 그 지극정성이 이토록 진하게 남았습니다. 무의 생즙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아 만든 무조청은 예로부터 감기와 기관지에 더없이 좋은 약이었다죠. 무만 보면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다네요. 저희 어머님 참 무전을 좋아하십니다. 이래 가을에 이제 가을거지 해가지고 무를 수확해가 이제 어머님 댁에 가면은 야야 그 무 좀 무 좀 구워봐라 이칸데 밀가루 물에. 예. 무는 익는데 오래 걸려서 굽기 전에 미리 삶아야 한다는군요. 워낙 잘해줘가지고 내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몰캉한, 몰캉한 잘 됐다. 간도 간간하고. 바삭함 속에 부드럽고 달달한 무의 맛이 스르르 배어 나온다죠. 뭐가 칼치 무조리. 요리가 푹 익혀가지고 해놓으면은 완전히. 무하면 조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항상 이제 뭐 바탕이 되는 거다 보니까 크게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보면서 정말 소중한 재료구나 이런 거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갈치 혼자서는 빛나지 않았을 음식입니다. 먹어서 봅시다. 예. 있는 듯 없는 듯 무는 늘 우리 음식의 하얀 바탕이 돼주었군요. 자 이거 몇 가지 갑니다. 뭐가 주는 가르치 기본만 바르게 해놓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음식도 기본만 알고 있으면 다 잘할 수 있고. 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지요. 무덤덤한 무가 우리에게 꼭 그런 존재 같습니다. 무와 우리의 인연은 참 뿌리 깊습니다. 대략 2000년 가까이 우리네 밥상에 올랐다는데요. 한자어로 나복이라 불렸던 무, 고려시대의 의서인 향약 구구빵을 보면 천연소화제이자 약선 재료로 이미 무를 널리 먹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려시대의 학자 이규보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는 무 음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름 반찬으로 좋은 무장아찌와 소금에 절인 동치미, 지금의 우리처럼 고려시대 사람들도 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무뿐만 아니라 무청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요. 조선 성종실록에 따르면 흉년을 구제하는 데 가장 기묘한 것이 무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청은 무를, 그러니까 무청은 무잎을 의미했다죠. 그러고 보면 무청을 먹은 역사도 꽤 오래전의 일이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구황을 도왔던 그 무청이 이제는 무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니 말이죠. 무는 남겨지고 무청만 수확합니다. 바로 무청을 말려 시래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제는 시래기를 만들기 위한 무를 따로 재배할 정도로 무청의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그냥 무는 크잖아요. 이거는 이파리를 쓰기 위해서니까 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무가 더 많이 자라면 무청은 그만큼 질겨진다죠. 양구 해안면 사람들에겐 지금이 가장 바쁘답니다. 그냥 적당하게 무 잎사귀가 떨어지면은 다 손실되니까 무 잎사귀 안 떨어지게 이렇게 걸 때 이게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로 자르는 거예요. 어떤 무청도 말리면 시래기가 되지만 이 맛과 질감은 이곳에서만 난다죠. 서리가 좀 빨리 오다 보니까 얼고 녹고 이 부드러운 과정이 되게 다른 지역보다 더 헐 나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고 버려진 적도 있었다는데요. 추운 겨울을 버티다 보니 이렇게 그 존재감을 알아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고향집 처마 밑이나 담벼락에 걸려있던 시래기는 언제 봐도 정겨웠는데요. 그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추위와 찬바람을 잘 견딘 시래기는 영양가도 더 풍부해진다죠. 바짝 말라갈수록 그 모습은 점점 야위어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더 진하게 농축된답니다. 키우는 거 2개월 정도 키우고 말리는 거 2개월 정도 말리고. 네, 온 몸으로 모진 풍파 맞으면서 질긴 것은 이온해지고 구수한 맛은 점점 더 깊어간다죠. 여기 날씨가 10월 중순이나 10월 초쯤 되면 첫 서리가 내려요. 그래서 한 서리가 한 2번 내지 3번 맞으면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래기는 기다림 끝에서 나오는 맛입니다. 시래기를 이렇게 널리 즐기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뿐이라죠. 선조들의 안목과 지혜가 담긴 음식.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 시래기 갖고 왔어요. 예, 어서 시래기 왔어. 응. 바삭바삭 잘도 말랐습니다. 아유, 시래기로 볶아 먹지, 국길에 먹지, 시래기 밥에 먹지. 근데 시래기 밥에서 장지져서 해놓으면 또 맛있잖아요. 겨울에 먹는 시래기는 어머니들의 든든한 비상식량이었다는데요. 맛있게 먹읍시다. 푹 삶은 시래기는 이미 양념된 것처럼 구수하니 이것저것 많이 넣을 것도 없답니다. 파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갖고 밥에다 척척 걸쳐 먹으면 진짜 20년 그치. 그 맛이야. 우리 애들 네,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된다죠. 지금 우리 애들이 성장을 했는데도 지금 할머니가 해준 이게 제일 맛있다 그래. 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그 위에 시래기 한 점. 감칠맛이 입에 착착 감기지요. 나요? 지금 50년이죠. 20살에 와가지고 50년. 이거 읽은 거 하나하나 우리요 기계도 고생한 거 이거 다 산이야 돌 굴러낼 거 내고 차로도 많이 실어내갔어. 이 땅이 다 산인데
다 개간해가. 개간해서 할머니의 고향인 서울에서 참 멀리도 왔습니다. 사형제를 낳은 젊은 안악은 숱한 시간을 저 무밭에서 보냈다는군요. 60년대부터 화전 개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키울 수 있을지 비탈진 산만 보면 그렇게 눈앞이 까마득했답니다. 저 물을 손으로 숨었잖아요. 엎드려서 막 숨다 보면은 우리 보고 인간 기계라고 그랬어요. 이 마을 어디서나 싱그러운 무밭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푸르름을 꽃 피운 건 그 옛날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래기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니 야속하지만은 않습니다. 엄마 콜ታት 좀 해 먹읍시다. 강원도와 이북에서 즐겨 먹는다는 콩탕. 그 이름도 참 재밌죠? 콩물을 짜고 남은 비지와 달리 콩탕은 콩을 통째로 갈아 만드는데요. 여기에 시래기를 넣고 돼지 등뼈를 우려냅니다. 어쩌다가 하면은 이제 이게 뼈다구 좀 갖고 오면 뼈다구 푹 삶아가지고 이게 동네에서 다 잡고 그러면 하면은 이게 이제 뼈다구가 동네가 서로 못 사니까 뭐 하면 막 논아 먹는 건 되게 좋아했거든. 콩탕을 끓여도 논아 먹고 칼국수를 해도 논아 먹고 서로 채워가면서 산 것 같아.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맷돌 돌리던 시절 강원도에서 맛볼 수 있었던 최고의 영양식. 네, 오늘따라 더 그립습니다. 강원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코다리인데요. 시래기와 환상의 조합을 이룬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코다리 밑에다가 무 깔고 이렇게 코다리를 많이 해 먹었는데 이 강원도에서만 이 시래기가 많이 나니까 이제 물을 넣으면 시원한 맛, 시래기가 들어가면 담백한 맛이 난다죠. 누가 주연인지 헷갈릴 만큼 달짝지근한 시래기에 자꾸 손이 간답니다. 가난한 시절 겨울밤은 유난히도 길었었는데요. 그럴 때면 시래기 한 움큼이 별미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기억이 뭐 담배도 피로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왜냐면 저쪽에서 이제 뭐 보면은 안 좋다. 뭐 불빛이 새 나간다. 막 이래갖고 등하간제 하면 이게 문을 다 진짜 이불로 막 가리고. 그렇죠. 제일 많이들 먹죠. 이런 거 부친 게. 불도 마음껏 켤 수 없던 밤. 지글지글 이 맛있는 냄새가 얼마나 위안이 됐던지요. 시래기로 할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나 많다니 역시 시래기는 무와 한 몸이 맞군요. 아니 언니 뼈 빼면 얼마 안 돼. 빼면 생긴 건 조금 투박해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늘 기특한 음식이 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 맛있게 먹는데 맨날 우리 이것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 또. 여유도 있고 먹고
팔고 이제는 좀 흐뭇하지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시래기는 어머니의 인생에 향긋한 풀내음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여주의 무밭으로 가볼까요? 저 밭에 심어진 무가 무려 4천 종류가 된다고 하니까 너는 믿을 수가 없어서 현장을 전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선 좀 찾아오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박한영 박사님 계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4천 종류가 있는 겁니까? 예, 여기 지금 전부 다 이거 번호 하나마다 품종이 다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세계적으로 무를 먹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쪽 동양 쪽만 먹는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네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채소 생산량 중에 월등하게 제일 많은 게 무입니다. 우리 조선무, 이게 조선무 같잖아요? 옛날 조선무입니다. 수도분하고 말이야. 옛날 텁텁하니 좋잖아요. 개걸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개통들입니다. 하하, 지가 발견을 잘했네요. 예, 이게 잘 보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예. 이 뿌리가 순한 거고 살아온 과정이 좀 복잡해. 이 무는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하고 같은데 인내하고 질긴 그런 인연하고 같은 겁니다. 인내하고 예, 예. 즐기고. 질기다는 거는 이게 끈끈하고 오래 네.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무의 힘이. 네. 그래서 이 무가 주연이지만은 조연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좀 양보하는 거구만. 말하자면 개걸스럽게 먹을 만큼 맛이 있다는 개걸무부터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조선무와 또 열무, 알타리 무에 이르기까지 무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중국에는 요 저장했다 겨울에 깎아 먹는 그런 무로 이렇게 무를 과일처럼 먹는다죠. 하, 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약간 이건 일본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예. 기다랗게. 예. 그 단무지를 생각해서 그런지 애가 기다란 게 이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요. 또 일본용을 네, 궁합에는 상극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잘 어울리는 궁합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무는 모든 음식에 다 어울리는 다 어울리는군요. 종자를 세계에서 찾게 만들게 하고 싶고 한국의 무의 맛을 네. 지키고 싶습니다. 성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화에 앞장서 가시는 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네, 볼수록 신통한 녀석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이한 무가 살고 있다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이 농장은 개성이 강한 녀석들만 골라서 키운답니다. 근대인데 이제 대가 노란색이라 가지고 이제 황근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적생채다래고 조금 좀 특이한 거 그런 게 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차 귀농 농부로 쌓은 노하우라죠. 무는 그저 뽑는 게 아니라 드러내듯 뽑아주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작고 통통한 생김새인데요. 아, 좋다, 이거. 네, 이 무는 어떤 무일까요? 이게 이제 겉은 이렇게 봐도 이게 그냥 무 같지만 이 안에 딱 잘라 보면 이제 아주 신비로운 색깔이거든요, 이게. 와, 이것도 잘 익은 것 같은데. 아, 네, 이 안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더군요. 네, 색깔이 이게 특이하죠, 이게. 이리고 이제 요게 수박무. 예. 뭐 과일 무다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수박무라고 하는 게 좀 더 익숙해졌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그 이름에 걸맞게 자른 모양도 수박. 과일같이 보이지만 무가 맞답니다. 달아. 달지. 하나도 맹기가 하나도 없죠. 어때? 맛있지? 맛있지. 맞아요. 부드럽기도 해요. 예. 일단은 매운기가 없으니까 위 약하신 분들도 좋고. 예. 보약이지 뭐. 일반 무처럼 일단 사람만 나면 싸게 올라가고 사람만 붙으면 재배하기가 쉬운데 발화돼서 새싹이 올라오기까지 그때가 이제 잘 죽고 그래. 이것도 지금 듬성듬성 빈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씨앗 파종을 3번이나 했어요. 키우기는 어려워도 다 키워놓고 보면은 이렇게 흐뭇할 수가 없답니다. 수박무는 중국의 빨간 무와 토종 조선무의 교배로 만들어졌는데요. 당도가 높아 과일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무보다 식감이 더 아삭해요. 그래서 이게 동치미로 하기에는 무가 딱 적당해요. 그리고 식감이 더 사각사각하고 일반 무보다 더 맛있고. 그저 꾸밈 없는 줄만 알았던 무. 이렇게 강렬한 빛깔의 무가 있었다니 그동안 참 너무 무심했군요. 옛날에는 주방에 부엌에 갖다 놓으면 동치미 이렇게 넣어 놓으면 완전히 꽝꽝 얼잖아요. 그거 이제 해가지고 먹은 적 있죠. 우리는 그런 거 많았었죠. 장금이 같아. 이 색깔만 봐갖고는. 우리 농원에 아주 인재 났다. 완전히 뭐. 무다? 색깔 완전 장금처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래? 아니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요리 솜씨가 좋은 느낌. 색이 곱다 보니 누가 만들어도 다 인류 요리사처럼 보인답니다. 사실 이 집의 장금이는 따로 있는데요. 음식은 맛도 중요한데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야, 그렇게 좋다. 하기에는 수박무가 쓰기가 되게 좋죠. 색감이 이뻐가지고. 농사일에 바쁜 부모님을 위해 아들 현준 씨는 매일 손수 점심을 지어준답니다. 모태조리학과 나와서 칼질도 잘하고 간도 잘 맞히고. 수박무보다 더 흐뭇한 존재가 여기 있었군요. 걔도 많이 넣으니까. 너도 빨리 싸. 네 걸로 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런 걸로 해먹지를 보통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젊은 세대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자꾸 퓨전 음식을 자꾸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수박무는 일반 무보다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다는데요. 건강을 위해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수박무의 그 아삭한 맛하고 입안 가득 어떤 그 맛있는 향이 싹 퍼지는 느낌? 식초물에 절인 무쌈에 채소가 꽃피운 맛. 아들 손맛이니 그 맛이 더욱 청량하고 달겠습니다. 아주 곱게. 아들이 오고 나서부터 우리 점심 때 내가 밥 안 하잖아. 맞아. 아들이 밥하니까 너무 좋아. 늘 대충 한 끼를 때우곤 했는데요. 요즘은 점심이 기다려진다죠. 아들의 두 번째 요리는 새콤달콤 아삭한 맛 무생채랍니다. 맛있어? 입맛 없을 때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그만이죠. 괜찮아. 이거는 그냥 먹어도 그냥 단맛이 나서 그냥 계속 먹게 돼요. 이게. 고구마를 함께 넣어 부모님의 건강까지 챙겨드렸네요. 김치보다는 날로 먹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수박무.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은 무입니다. 저도 귀농하면서 이거 수박무를 알게 됐거든요. 그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밭에 가서 수박무 하러 가자, 그냥 무 뽑으러 가자 그러면 에이 그러는데 수박무 뽑으러 가자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수박무 덕에 행복을 덤으로 얻었다지요.
인생도 그렇게 고운 빛깔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무에 대한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아유, 제법 높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분은요, 이분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참 무에 대한 얘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만나뵈시죠. 아유, 참 높은 데 살고 계시군요. 사찰 음식의 명장으로 알려진 선제 스님입니다. 물을 많이 안 줘가지고 그런데요. 저는 그냥 자연으로 키워요. 살아 견디는 놈만 키운다. 추운 데서 좀 서리를 맞고 커야지 더 맛있다 그래요. 얼기 전까지. 큰 무가 하나 있어야겠지. 불가에서 무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좀 크네. 창조해내는 음식이라죠. 근데 이렇게 파란 부분 햇빛 봤을 때 파랗거든요. 이게 햇빛 본 데가 제일 달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물을 사람들한테 줄 때는 이렇게 썰어주는 게 아니라 길게 썰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에서부터 맛이 다 틀리니까. 부위별로 조리법도 다르답니다. 파란 부분은 무채로, 하얀 부분은 묵국이나 조림에 어울린다죠. 선제 스님, 안녕하셨어요? 네, 여기 있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산이 다 벼르는데 선제 스님만 벼르지 않으신 것 같아. 얼굴은 사람들이 뭐 몇 살 안 돼 보인다 그러긴 하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68이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도 뭐 나이 먹은 티는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11년 전에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선제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무슨 냉면을 만드신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표고버섯하고 이거는 저기 노각으로 만든 물김치로 만든 건데요. 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먹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이겨내는 힘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맛으로만 먹으면 안 되고 약으로 먹어야지 음식을. 약으로. (11년) 전 여름에는 냉면 덕분에, 오늘은 무 덕분에 이곳을 다시 찾아야 했죠. 스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 게 이게 얼린 무입니까? 예, 무 얼은 거. 그 얘기를 듣고 오는 거죠. 아, 예. 버려지기 딱 좋은 처지인데요. 언무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 나를 이제 막 못 잊어 하셔서 이 귀하게 키운 물도 안 떠나면 내 딸이 어떻게 지게까지 지면서 저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 고무신을부터 이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졸도를 하신 거예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출가했던 선제 스님. 막 불교에 입문했던 행자 시절 어머니를 마주했죠. 민머리에 지게를 짊어진 딸은 부랴부랴 무를 나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어머니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셨답니다. 그 어머니를 돌보고 돌아오니 이미 무는 다 얼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노스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먹을 궁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노스님이 다 법당 앞에 탱자나무를 걸으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이제 얼었다 녹았다 숭숭 구멍이 뚫리니까 그래서 구워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람든 무를
다시 물에 불려 고추장과 들기름에 버무렸습니다. 얼었던 무가 쫀득쫀득 생기를 찾았는데요. 그렇게 언 무는 구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제가 게으름 피다가도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진짜 내가 어떤 수행자가 돼야 되는가 막 이런 그 심이 됐어요. 꽁꽁 얼어붙은 세상이 이 무만큼만 녹아내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무를 다 먹어보는군요. 네, 아 이게 군 예, 언무군요. 싸갖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게 그래. 아삭아삭 맛있네요. 예, 달지요. 무 자체가 달아가지고 햇빛에 말리니까 이제 더 달아지고. 예. 무의 질감이 아주 진한데도 씹히는 그 맛이 아주 대단히 향기도 있고. 그래도 어머님이 이 음식을 하나의 기업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죠. 네. 음식이라는 것이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문화도 들어있고 뭐 추억도 들어있지만 어떤 그런 역사와 추억을 씹는다. 예. 근데 음식은 한 그릇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은 겨울에도 냉국을 즐겨 드신다네요. 무는 모든 음식을 다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죠. 냉국은 차갑지만 무와 콩나물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겨울에 두고두고 먹으면 더욱 약이 된답니다.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작지만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작지만 그런 음식을 잘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의 역할이에요. 천연 소화제이자 해독을 도와주는 무는 수행자들의 참 벗이지요. 무의 매운맛은 간장으로 눌러주고 무의 단단함은 오래 끓이면서 기다려줍니다. 훌륭한 수행자가 되려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부족한 것도 보완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돼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림 만드는 소리가 요란해 그 옛날부터 무왁젖이라 불렀답니다. 스님들은 김치를 할 때도 무채 대신 무를 갈아 넣었답니다. 오늘은 이 무로 만두소를 만들 거라는데요. 무는 간장에, 배추는 소금에 버무립니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만들었을 때 맛이 어우러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금기설법이라 그래요. 각자 맞춰서 해줘야 된다. 무에 들어간 만두는 밤에 먹어도 속이 더부룩할 일이 없다는군요. 만두는 그 화합의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을 한데 넣어서 이렇게 어우림의 음식이라고 말해야 되나? 날것일 때는 단단해도 익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컹물컹해지는 무. 그래서 야들야들 한 입 쏙 베어 물기 좋은 만두까지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와서 만들었어요. 주신 겁니까 그게? 예, 쪘어요. 네. 이제 그래도 이게 뭐 그윽하고
맑은 풍경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승은 잠이 들고 개기 혼자 먹는구나. 흔하다고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무가 참 고마운 채소구나. 이게 아주 몸으로 이렇게 전율 오듯이 쫙 와버려요. 이 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무에서 유가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 듣고 또 먹어보고 이러니까 무가 참 고마운 음식이다 하는 걸 느낍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무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름은 무지만 존재감은 있을 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늘 곁에 있어 줬습니다. 무는 흰 도화지 같아서 무엇이든 될 수 있었고 무슨 맛이든 낼 수가 있었죠. 참 과묵한 벗이었습니다. 힘드시지만 많이 뽑아주십시오. 인문. 자, 단단하게 생겼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이 가을물을 보고 껍질이 두꺼우면은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무는 참 그 예지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이 단단한 채소는 쉽게 시들지 않는다고 하죠. 글쎄요, 우리도 이 무만큼 심지가 단단하다면은 추운 겨울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힘차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